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를 잠깐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128페이지에는 어떤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속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여자아이와 그리고 남자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온통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뭐야?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이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동국 이상국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국, 말 그대로 동쪽의 나라에 상국은 재상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문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재상입니다. 물론 이규보가 이걸 편찬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쓴 글들을 자기 사후에 그의 아들인 이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글들이 다 주옥같고 훌륭하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문집으로 편찬해보자 해가지고 총 53권, 이거를 총 13 묶음으로 묶어서 53권 13책으로 만든 동양 최대의 문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온통 한자로 쓰여져 있네라고 한 이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해요. 온통 한자로 쓰여져 있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문학일까요? 아니면은 한국 문학이 아닐까요?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그 한국 문학의 정의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국 문학의 범위인지를 이 정의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 문학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코리아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은 국가잖아요. 당연히 이규보는 한국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국 이상국집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정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삼국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는 주몽신화 같은 작품이 동명왕편이라고 해가지고 지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화나 가치관 같은 경우는 수필로 적어 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오케이. 그런데 지금 아까 여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뭘로 쓰여져 있지?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한자 이꼴 한국어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X.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한국 문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국 문학의 정의만 가지고 보면 그러할진데, 근데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한문 문학은 한국 문학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얘만 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외로 인정하면 그 예외가 왜 인정됐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129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2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자, 별표하고 한번 줄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문화인 한자를 표기로 사용하였다. 자, 거기에다가 별표로 여러분들 줄거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국 이상국집은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443년인데 얘는 1241년이니까 2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한국 문학,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통해서 표현한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쓴 거를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 예를 들면 고추장, 김치찌개 막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럼 그것도 다 한국 문학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어란 거 왜 집어넣냔 말이야. 한국어란 거 집어넣는데 한자만큼은 우리나라에 가지는 위상이 차이가 있다. 그게 아까 129페이지 첫 번째 선생님하고 별표하고 줄그은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공동 문어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문학만큼은 우리 문학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한문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특수한 위상을 가집니다. 마치 서양의 알파벳과 같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만의 고유한 글자가 없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희대의 천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한글 없이 계속 한자만 사용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자기 나라 고유의 글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유한 글자가 없으니, 표기수단이 없으니 그 모든 나라들은 고유의 문학도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영문과 학생들한테 미안할 수도 있는데 영미 문학도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알파벳 있죠? 알파벳 어느 나라 글자예요? 영국 글자? 미국 글자입니까? 아니 프랑스도 알파벳 쓰고 이태리도 알파벳 쓰고 독일도 알파벳 써요. 유럽 거는 거의 대부분 알파벳 쓴다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소아시아의 페니키아인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로 건너가가지고 오늘날에 알파벳이 확정이 됐고, 그리스 문화가 전 유럽에 퍼지면서 그리스 문자가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페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나라 글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알파벳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씨 그리스 문자야 그거. 니들이 그리스 문자의 저작권을 훔쳐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걔네들 노발대발할 겁니다. 영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원래 그리스 문자니까 그리스에다가 돈 주고 유럽연합 지원 많이 해줘. 그리스 안 그래도 힘든데. 즉 유럽 사람들에게는 막 유로 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쓰듯이 알파벳도 그냥 공동 문어로서 쓰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자가 마치 알파벳과 같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동 문어로서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뭐다? 한자로 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건 쳐주자. 뭘로 쳐준다? 한국 문학으로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한자로 쓰여진 문학이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이 이걸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가 공동 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한자로 쓴 문학도, 즉 한문 문학도 뭐가 될 수 있다? 한국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